축구 경기에서 비교적 눈에 띄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포지션 골키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키퍼는 이훈재, 김병지, 정성용, 조현우 등이 있죠. 그리고 여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유명세를 떨친 골키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범영. 이범영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하는 게임 피파 온라인4의 이른바 적폐 골키퍼로 전세계 내로라 하는 골키퍼들조차 압살할 정도의 좋은 폼을 보여주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유저들은 이범영을 또 다른 말로 범루투아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범영 선수의 실제 폼은 어떨까요? 진짜 피파처럼 말도 안 되는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축구백과사전 한국 적폐라인 최종 수비수 이범영의 삶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2008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갈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범영은 신인 선수 선발 드래프트에서 부산 아이파크에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입단 이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1실점을 기록했지만 후반 26분 유병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반사신경과 골킥, 수비 조율 측면에서 신인답지 않은 배짱을 가졌다라는 호평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리그 19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까지 꾸준히 주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활약했지만 출전이 증가하게 되면서 컨디션 조절의 문제였는지 리그 중반부터는 미숙한 경기 운영과 실수가 종종 발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이범영의 데뷔 시즌임을 감안했을 땐 꽤나 놀라운 활약을 보인 수준이었죠. 이후 데뷔 2년차를 맞이한 2009 시즌, 이범영은 비시즌 기간 허리 부상을 당하면서 몇 달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상이 완벽하게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되게 되죠. 이때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김순규를 대신해 1차전인 카메루전에서 골문을 지켰으나 어이없는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 대회에 남은 경기는 김순규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곤 계속되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2년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죠. 이로 인해 데뷔 시즌 보였던 적극적인 다이빙, 뛰어난 반사신경, 수비 조율 등이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2010 시즌이 시작되고 당시 이범영과 주전을 경쟁하고 있던 최현, 전성욱이 부상을 당하면서 9월 이후 꾸준한 선발 출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경기력에 대한 감을 찾게 되면서 좋은 활약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던 이범영은 2012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8강전 영국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부상을 당한 정성용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이 경기에서 5번째 키커였던 다니엘 스터리지의 슛을 막아내 대한민국 사상 첫 올림픽 4강 진출에 일조했죠. 이 올림픽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메달이었죠.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이범영은 다시 K리그로 돌아와 2013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성욱의 성남 이적이 확정되면서 부산 아이파크의 주전 수문장으로 경기당 평균 1실점이라는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되죠. 이후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결과로 2014 피파 월드컵에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정성용, 김순규에 밀려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2014년 9월 8일에 열린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출전해 1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진 2015 시즌, 여전히 이범영은 부산 아이파크의 골문을 지켰지만 윤성효 감독의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기 시작했고, 이범영은 5월 24일 광주FC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지점 고의로 훼손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죠. 이내 이범영은 반스포츠적 행위로 화제가 되면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습니다. 또한 구단으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시간 1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팀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흘러가자 이후 수원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하며 강등이라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결국 2016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1월 5일 이범영은 J리그 아비스파 후쿠오카로 이적하면서 해외리그 진출을 감행했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후쿠오카 역시 한 시즌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1년 만에 일본 리그에서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2016 시즌 종료 이후 이범영이 선택한 곳은 강원FC였습니다. 이적 이후 강원FC의 주전 골키퍼였던 송유걸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주전으로 활약하기 시작했고, 특히 5라운드 전북 현대모터스전에서 후반전 에두와 김보경의 슈팅을 묘기와 같은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때 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역사상 최초로 홈에서 전북에게 승점을 획득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또 32라운드 울산 현대전에서는 오르샤, 김수환, 김승준이 연달아 시도한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팀 역사상 첫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끌기도 했죠. 그러나 2018 시즌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호준이 FA로 영입되면서 초반 주전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 3라운드 상주 상무전에서 로테이션으로 시즌 첫 출전을 감행했고 이 경기에서 8개의 슈팅 중 1개의 실점만 내어주는 활약을 펼쳐 팀이 2대1로 승리하는 데 기여했죠. 그리고 경쟁자였던 김호준이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이범영은 다시 한번 주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31라운드 전북 현대모터스전에서 2대1로 리드하던 후반 31분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골문 안으로 펀칭하는 황당한 자책골을 기록합니다. 이후에는 김신욱에게 결승골까지 허용하면서 2대3 역전패를 당하게 되죠. 여기서 충격을 좀 세게 먹었는지 2018 시즌이 종료된 이후 이범영은 전북 현대모터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은 3년이었지만 입단과 동시에 첫 훈련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결국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2019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회복에 집중한 이범영은 이어진 2020 시즌 전지훈련에서 송범근의 AFC U23 챔피언십 차출로 인해 친선 4경기 모두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본 팬들은 꽤나 괜찮은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경기 모두 이범영이 아닌 송범근이 출전했고 코로나 여파로 5월이 돼서야 열린 수원과의 리그 개막전에서도 송범근이 출전했죠. 하지만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 프로축구 상하이 상관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차전 전북은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2군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드디어 전북 데뷔전을 치르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경기는 후반전 홍정남과 교체되었지만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잘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21년 5월 26일 하나은행 FA컵 16강전에서 K3부 리그 양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전북 이적 3년 만에 국내 경기 첫 선발 데뷔전을 나서게 되는데 이범영은 정규 시간 내내 클린시트를 기록했지만 공격진들이 양주의 골문을 뚫어내지 못하는 졸전 끝에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승부차기에 강점을 보이던 이범영이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했으나 이때 한 개의 슈팅도 막아내지 못하며 본인이 직접 최후의 키커로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범영의 슈팅이 막힙니다. 결국 이 경기로 인해 전북은 최근 7경기 연속 무승 및 3연패 탈출에 실패했죠. 이후 AFC 챔피언스 리그 H조 조별리그 1차전 치앙라이전에 선발 출전한 이범영은 수비진의 실수로 한 골을 실점했지만 결과적으로 2대1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차전 간바 오사카전에서도 선발 출전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파트릭에게 2골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리고 2021년 8월 4일 이범영은 22라운드 수원FC 원정 경기에 출전하면서 2시즌 반 만에 전북 유니폼을 입고 리그 데뷔전에 등장합니다. 이 경기에서 이범영은 라스와 이영재의 1대1 찬스를 침착하게 막아냈고 무릴로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도 쳐내는 등 선방쇼를 보여줬으나 후반 막판 타르델리의 초근접 헤더에 실점하며 팀은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21 시즌 전북에서의 기록은 리그와 FA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도합 7경기 출전, 6실점, 클린시트 2회를 마무리한 채 2021년 12월 29일 FA 신분으로 수원FC로 이적하게 되죠. 그렇게 수원FC에서 맞이한 2022 시즌 지금까지 줄곧 달아왔던 등번호 1번은 수원FC 원클럽맨인 박배종이 달고 있어 27번을 받게 되었고 7라운드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처음으로 출전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만 4실점을 허용하면서 3대4로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허용한 4실점 모두 이범영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 경기에서 보여준 이범영의 위치 선정은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이범영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 명단에만 속할 수 있었고 37라운드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수원 더비에서 선발 출전하게 되지만 전반 25분 이종성에게 실점하면서 끌려가기 시작하더니 후반 49분, 90분에 골을 내어주면서 팀은 0대3으로 완패하게 되었죠. 그렇게 2022 시즌 2경기 7실점이라는 씁쓸한 성적을 거둔 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온 2023 시즌, 이범영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산에서 데뷔할 때 달았던 31번으로 등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시즌이 개막된 이후 1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이후 침착한 선방을 보여주면서 클린시트를 기록해 0대0 무승부에 기여했죠. 결국 과거의 명성과는 달리 지난 2022 시즌에는 부진이 심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2라운드 포항과의 홈 개막전에서 2점을 실점하면서 팀은 패배했고 3, 4라운드에서는 결장을 하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범영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재 피파 온라인 4에서 보여주는 적폐급 활약을 보여주는 날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